음,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런 네네.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은 조금 이해합니다. 윤석열은 하늘의 시험을 통과했다. 네. 그 통과의 의미가 뭐고 네. 어떤 걸 통과했다는 건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 큰 세계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늘의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하늘의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각각 이제 지도자급으로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하늘에서 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준이 뭐,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예. 누가 더 의식이 높으냐? 이 얘기는 누가 더 공정하냐예요. 예? 누가 더 공평이냐? 누가 더 하늘에 가깝냐? 하늘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하늘의 법칙을 잘 실천하겠죠. 좀 더 공평하겠죠. 더 공정하겠죠. 더 균형에 맞겠죠. 그런 사람들을 의식의 레벨에 따라서 지도자급으로 이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하늘은 어떤 시험을 다 거치게 하신다고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제 뭐 푸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각각 이제 그 나라별로 다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통과됐네. 아, 너는 이 시험에 통과됐으니까 너는 지도자급으로 너는 적합해.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자 그 커트라인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근데 좀 기득권, 소위 말해서 부자라든가 이제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커트라인이 높다고. 그래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제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가진 힘만큼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 버리고 어떤 공정함, 평등함, 균형 이런 부분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그게 되겠죠.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별로 그렇죠.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요거 하나 뭐 있네 하고 톡 털어버리고 그냥 홀짝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 뭐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 방송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되기 이전서부터 좀 부유하게 자랐잖아요. 아, 그렇죠. 어릴 때서부터. 그리고 부인도 그렇고 하여간에 뭐 넉넉하게 지금 여유롭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계엄 선포하면서 이 사람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다.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물론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알면서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점을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가 진짜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너는 너의 이익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완전히 끼우러진 운동장에서 부당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너무 고착화되고 너무 썩어서 중국한테 또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너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바로 잡겠다라는 그걸 실행함에 있어서 너의 모든 걸 걸었네 이거야.
그 모든 걸 걸어서 그걸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친구하고도 어떤 뭐 사업을 할 때도, 너 뭐 걸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 예? 나 이거 다 걸게. 그래? 다가 뭔데? 돈만 걸 거야? 아닙니다. 이 하늘에서는 진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다 거는 거예요,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선택이라니까요, 이게. 그렇죠. 예.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약간 직설적인 질문인데 네. 시진핑, 푸틴, 트럼프는 네. 통과됐나요? 아직 통과 못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시험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이제 푸틴한테는 시리아 문제가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는 부패 척결이라는 그런 부분에 시험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통과가 되겠죠. 예. 하늘은 공평하니까. 예, 공평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이 기간 7년 기간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그 하늘의 그 커트라인이 다 적용이 됩니다. 개개인별로 다 그 커트라인의 높낮이가 다 틀려서 그렇지 어느 누구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란의 정치인인데 여야에게 다 욕먹는 정치인 한동훈 이분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 탈락인가요? 아니요. 그분도 탈락은 아니고 그분도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어떤 그 지도자로서는 그 수준이 안 돼요. 하지만 뭐 대표라든가 이제 어떤 그 지도자를 서포트하는 그 정도의 위치로서는 좀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 아유 저 한동훈 저 지금 배반한 거 아니야? 윤석열이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은 옳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에 충실했느냐를 보시거든요, 하늘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너는 지도자로서 너는, 이 정도 레벨의 커트라인. 너는 지도자를 서포트하는 역할이야? 그럼 너는 이 정도의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이 다 달라요. 어린애들은 한참 낫 그럼요, 어린애들은, 아니, 어린애들한테 이 정도 커트라인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에도 안 맞고. 어린애들은 거의 이원성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넘어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린애들은 그 부모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잘 금방 넘어오는 부모가 있으면 어린애들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의. 그렇게 레벨마다 커트라인이 다 틀리고 레벨마다 그 사람의 그 레벨에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늘에서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다 개인마다 보는 게 다 틀려요. 관점이 하늘은. 너는 그 위치에서 그래 바르게 행동했다. 근데 약간 좀 유도리가 좀 약간 없다 너는. 근데 그 서포트하는 위치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시각하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한마디로 지도자로서 통과. 예, 그러면 예, 지도자로서. 예. 그 얘기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복귀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탄핵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찌됐든 하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늘이 그렇게 너는 그 정도면 넌 커트라인 넘었네. 통과.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게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앉히실 거란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흠도 좀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흠이 있죠. 흠도 많지만 왜 지도자로 선택돼서 통과가 됐다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왜 어떤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기에 통과가 된 건지? 그러니까 지도자에서 제일 큰 덕목이 뭐냐면 국민을 위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쪽팔림이나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약간 주변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야, 너 돌았니? 막 야, 그거 왜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해? 이제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겠죠. 난 그거보다 그래 나 욕먹는 건 좋은데 나는 지도자로서는 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난 욕먹어도 좋으니까 난 이 일이 옳다고 봐.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너는 그래 그 위치에서 네가 그냥 야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야합을 다 떨쳐버리고 심지어 너가 망할 수도 있는데 너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다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걸었네 모든 걸 다. 그게 지도자로서 통과가 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훌륭한 것 같거든요. 제 사견입니다만.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초창기에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잘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썩은 세력들, 그 기득권 세력들의 압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야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약간 성품이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그래서 좀 이원적인 사람이 볼 때는 좀 답답해. 저 답답한 사람 저거. 되게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원적인 사람. 좀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바꾸고 좀 뭔가 좀 대처를 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똥꼬집이야? 우리나라 지금 이 실정에 안 맞잖아. 그게. 지금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그냥 한쪽에서 좀 눈 감아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야합을 못하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자꾸 지 생각만 고집해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성품이 이론성이라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난 이게 니네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이게 옳다고 봐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지도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흠이 많긴 하지만 지도자는 또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난 이게 옳다고 보면 난 타협하지 않아. 이런 게 오히려 더 지도자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그때 자꾸 바뀌면 그 피해를 전부 국민들이 보는데.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정치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 시진핑도 약간 이론성 같고 트럼프는 완전히 이원성이고 이원성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측근들도 무슨 선택을 할지를 모른다잖아요. 수시로 바뀌니까 하루에도 12번이 바뀌니까. 근데 푸틴은 내가 볼 때 한 1.5 정도 같아요. 그분은 아주 참 요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성품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또.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